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 PD가 아주 재미난 걸 준비하셨어요. 예. 이걸 뭐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참 짜증난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PD의 아재 개그만 섞이면 짜증나는 것도 재밌어져요. 네. 일단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예. 이 베스킨라빈스 글로벌 브랜드인데 그에 맞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창업자의 아들이자 상속자인 존 로빈스. 이 아저씨는요.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환경 보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호. 가만히 있으면 베스킨라빈스 오너가 되는 건데 이거를 박차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골라 먹는 재미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거 싫다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미국의 공장식 가축 사육장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이 이 책이요 2000년에 발간이 됐어요. 제목이 육식이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아하. 요건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최소 한 달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박 PD도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저는 이 책을 못 봤습니다. 너무나 솔직하시군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느냐? 얘들이 좁은 곳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닭의 경우에는 불이나 발톱이 뾰족하잖아. 예. 근데 애들이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불이나 발톱을 자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얘들이 미칠 수가 있다네요. 그런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리와 발톱을 잘라버린대.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송아지들이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젖을 먹지 않고 사료를 먹는데 이 사료에는 철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우리에 갇혀서 생활을 한대요. 이 송아지 역시.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좁고 붐비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결국 공포심을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돼지가 많은데 이럴 때 얘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서로의 꼬리를 물어 뜯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모습을 이 존 로빈스라는 아저씨가 책에서 고발을 한 거죠. 상당히 의외네요. 네.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이 에너지 소비라 하면 이 가축들의 에너지 소비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덜 움직여야 사료값이 덜 든다 이거죠. 운동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이요 대부분 심각한 질환에 시달린다는 거야. 아하. 저는 이런 걸 전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사육되는 닭의 90% 이상이요 질환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80% 이상은요 도살 시점에 이미 폐렴에 걸려 있대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폐렴 걸린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환이 있는 닭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최근 국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얼음이나 햄버거 등에다가 소독약을 뿌렸다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매장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 이 PD님은 원래 햄버거를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 먹는데 박 PD가 자꾸 가니까 내가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이 PD님은 구충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겠어. 저는 가끔 이렇게 소독약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기 때문에 구충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 얘네가 안 그래도 불고기 햄버거 패티가 덜 익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연달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에 휘둘리는 거를 제 나름의 용어를 하나 개발을 했어. 연타석 병살타. 아하. 어때요? 연타석 병살타 괜찮네요. 괜찮죠? 네. 이 연타석 병살타가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연타석 병살타 치면 감독이 빼죠. 그렇죠. 그냥 놔두지 않죠. 엄청 아마 게임이 끝난 뒤에 맞을 것 같긴 한데 폭력은 안 되고요. 어쨌건
저는 앞으로 이 연타석 병살타 요걸 좀 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 맥도날드가 연타석 병살타를 날린 와중에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제기한 점주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이? 고발을 했다고요? 네, 한 종편과 인터뷰에서 이 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25일입니다. 이 점주를 A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A씨는요,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얼음이나 햄버거에 부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예. 그는 이어서 맥도날드 본사 차원에서 관련 대응 지침을 내리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맥도날드가 난리가 난 거죠. 본사 입장 자료를 내고서요, 관련 언론 보도 직후 내부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 차원의 관여나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면서 고소한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점주와 한국 맥도날드의 진실 게임이 시작된 거죠. 아하. 여러분은 누가 팩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니까 여론은 일단 점주 편인 듯해요. 그렇죠. 일개 점주가 거대 다국적 브랜드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물론 최근에 240번 버스 사건을 언급하면서 점주 개인의 말만 듣고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도 덜어 있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점인데 이 시점에서요, 뜻밖의 복병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복병이에요? 점주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하나같이 맥도날드와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봤다고 주장하는 경험자들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는 거죠. 아하. 먼저 A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분은요, 알바할 때 점검 나온다고 하면은 먹는 얼음 위로 소독용 알코올 분무기로 뿌렸었는데 매니저한테 이거 뿌려도 돼요? 물어보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고. 이런 경험담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유명 빵집 브랜드에서 일했던 또 다른 분은요, 여름에 구청에서 가끔 팥빙수를 수거해 가는데 그 전에 미리 소독약을 얼음에 뿌렸다. 아이고.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는 또 다른 분은요, 소독약을 뿌리는 건 사실상 관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모든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증언을 미루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식품업 일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식품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식품 시험 성적서라는 거를 연구소에 의뢰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불시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린콜 같은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서 주면은 아무것도 검출 안 된다. 심지어 족발 같은 건 아예 담궈뒀다 주더라. 국민을 전부 바보로 하는 건가? 아하. 한마디로 한국 맥도날드의 점주 고발은 맥도날드는 물론이고 식품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식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검역관이 나오면 제품에 아예 소독약을 뿌려서 줬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바닥에 정석이었다는 거예요. 또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분은요, 위생점검 나오면 검역관 앞에서 세정제를 손에 듬뿍 바른 뒤에 균이 있는지를 검사하곤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담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먹는 음식에 소독약 뿌렸다면 검역할 때 소독 성분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먹는 거를 수거해가서 검사를 하는데 대장균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소독약이 나오면 이거 철창행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또 혹시나 그 검역관이 배가 고파서 그거 살짝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먹었다 탈라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검사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역 주체에 이 검역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수거를 해간 그런 음식 또는 재료를 대장균과 같은 특정 세균만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거야. 아, 소독약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샘플에서 소독약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단 의지가 없어. 그 다음에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이트로 뭘 이렇게 뚝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하. 소독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수거해간 제품을 검역관들이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당연히 먹지도 않고요. 먹을 생각도 안 하지만 대장균만 안 나오면 오케이. 자기 할 일 했다 이거지. 야하. 게다가 증언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검역 당국의 이 검역 시기 언제 들어가느냐 이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이와 비슷한 장면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경찰과 불법 영업소 사장님들의 은밀한 거래. 아하. 야, 모일 모시에 우리 애들 간다. 미리 준비 잘 해놔. 이렇게 전화로 딱 알려주잖아. 그런 비슷한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겠죠. 어떻게 매장에서 사전에 검역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전에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식약청 단속이 뜨면 안 끼던 위생장갑에 알코올 성분 소독약을 엄청 뿌리고 야채에서 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양상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소독약에 담가둔다. 그 후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린다. 왜냐? 열을 가하면 균이 죽으니까. 그런 다음 회수용 봉투에도 살균제 엄청 뿌리고 그 다음에 제품을 넣어서 식약청에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균이 기준치 이상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아예 균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위한 샘플 이것만 보내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증언이 또 이어집니다. 어느 한 점포가 식약청에서 왔다 간 것을 본사나 지사에 보고를 하면 본사나 지사에서 이메일과 전화로 다른 점포에도 환기를 시킨다.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식품업계 근무 경험 10년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증언을 하신 걸 미루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군대 취사병 출신이었던 제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위생점검 나온다고 하면요, 일단 얘가 뭐부터 하느냐? 손을 락스물에 담궈버린대. 어이? 아니 그러면 손이 망가질 텐데? 뭐 한동안 굉장히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쓰라린 게 낫다는 거지. 아하. 욕먹는 거보다. 왜? 면봉을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바닥이나 이렇게 손톱 밑에 그 면봉을 쓱 이렇게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봉을 뭐 세균을 배양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밝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락스물에 쫙 손을 넣기 때문에 대장균이 나오겠습니까? 아유, 안 나오죠. 절대로 안 나오죠. 이때 위생 점검 결과는 베리 굿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손으로 지은 밥, 반찬 이거 누가 먹냐고.
아이고. 장병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래서 군인들이 이유 없는 배탈, 식중독 이런 거에 가끔씩 걸리는 것 같아. 의외로 많죠. 소독약 살포를 언급한 점주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경험자들이 지지의 발언과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우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 군대에 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각종 대장균과 소독약에 노출된 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소비자는 마루타가 아닌데 사실상 마루타야. 우리가 지금 집밥이 최고다, 이러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집밥 백 선생이 인기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한국 맥도날드가 그러면 왜 점주를 고소했을까?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이처럼 응원의 피드백이 쇄도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운영했던 점포에서 햄버거에 소독약을 뿌렸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행위를 직접 했거나 아니면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점주의 증언은 효력이 없겠죠. 점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했거나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소독약을 뿌리는 그 행동을 포착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점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을까? 맞아. 맥도날드에서 그런 짓을 종종 했어. 내가 알바할 때도 나도 그랬어.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과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뒤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고소 고발을 강력하게 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위해 증언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진정한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맥도날드의 이번 고소는 한편으로는 이 PD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는 걸 미리 막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맥도날드가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억울하지만 입을 다물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점주가, 또 다른 매장 매니저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소독약 뿌렸었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주장을 하고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첫 타자를 고소 고발을 해버리게 되면 2번 타자, 3번 타자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왜 한국 맥도날드에서만 이런 논란이 연거푸 생기는 걸까? 왜 한국 맥도날드에서만 연타석 병살타를 치는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만 패티가 덜 있고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만 왜 햄버거에 얼음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정부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시가 1억 원이 넘는 벤츠 S클래스 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부수는 장면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새 차로 교환을 요구했는데 한국 벤츠 지사에서 이를 수차례 거절을 했는데 여기에 화가 난 차 주인이 차를 샀던 매장 앞에서 일종의 이벤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버렸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이런 매우 위험한 하자에 대해서 시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수리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당시 한국 벤츠는 규정 운운하면서 고객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러한 규정,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짜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한 규정을 물론 벤츠나 이런 제조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정부 당국에서 야, 이런 개소리 집어쳐, 규정 수정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업체에서 내민 규정을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팔아, 암묵적인 묵인을 해줬다는 거야. 아, 그랬었죠. 벤츠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죽음으로 이끄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던 옥시, 문제의 제품을 한국에서만 팔았다는 사실 뒤늦게 알려졌었죠? 그랬었죠. 삼성의 역사적인 물건 갤로트 7, 맨 처음 배터리 폭발 사례를 제기했던 소비자, 처음에 삼성에서요 이 사람을 블랙 컨슈머다 이렇게 몰고 갔었죠. 아, 기억나요. 돈을 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1년에 이러한 기업들의 일방적인 소비자 매도 행위, 이거 어떻게 한국에서만 가능했을까요? 기업을 기업답게 만드는 건 감시자의 역할, 즉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경불진에서 자주 언급하는 대목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우리나라처럼 형식적인 검역을 지향하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상 도산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벌을 내리게 된다. 그래도 얘들이 이런 짓을 계속 할까요? 그러면 못하겠죠. 감시를 솜방망이만 때릴 수 있는 이런 감시를 자주 하면은 꽤만 늘어날 뿐입니다. 감시를 덜 하더라도 한 번 걸리면 죽는다. 이러한 마인드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두에 언급한 이 베스킨라빈스의 창업자의 아들 상속자 존 로빈스, 그리고 존 로빈스의 아들 오션 로빈스, 이들은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허. 이들이 환경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것도 아빠와 할아버지가 했던 그 사업, 그 물건, 그 음식, 이거를 보고 이 상속자들이 뭔가 정신적인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저만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진짜 이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건 사고가 21세기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끔 중국 욕할 때 중국 먹을 게 없다, 중국 음식 다 가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중국보다 더 나을 게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박 PD가 얘기한 대로 한 번 음식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한테는 진짜 정신이 번쩍 들게 다시는 같은 행위 하지 못하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제대로 매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1+1으로 지가 그렇게 장난쳤던 음식을 평생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강하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못 봤습니다. 너무나 솔직하시군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느냐? 얘들이 좁은 곳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닭의 경우에는 불이나 발톱이 뾰족하잖아. 예. 근데 애들이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불이나 발톱을 자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얘들이 미칠 수가 있다네요. 그런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와 발톱을 잘라버린대.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송아지들이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젖을 먹지 않고 사료를 먹는데 이 사료에는 철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우리에 갇혀서 생활을 한대요. 이 송아지 역시.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좁고 붐비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결국 공포심을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돼지가 많은데, 이럴 때 얘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서로의 꼬리를 물어 뜯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모습을 이 존 로빈스라는 아저씨가 책에서 고발을 한 거죠. 상당히 의외네요. 네.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이 에너지 소비라 하면 이 가축들의 에너지 소비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덜
덜 움직여야 사료값이 덜 든다 이거죠. 운동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이요 대부분 심각한 질환에 시달린 점주 편인 듯해요. 그렇죠. 일개 점주가 거대 다국적 브랜드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물론 최근에 240번 버스 사건을 언급하면서 점주 개인의 말만 듣고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도 덜어 있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점인데 이 시점에서요. 뜻밖의 복병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복병이에요? 점주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하나같이 맥도날드와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봤다고 주장하는 경험자들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는 거죠. 아하. 먼저 A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분은요. 알바할 때 점검 나온다고 하면은 먹는 얼음 위로 소독용 알코올 분무기로 뿌렸었는데 매니저한테 이거 뿌려도 돼요? 물어보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고. 이런 경험담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유명 빵집 브랜드에서 일했던 또 다른 분은요. 여름에 구청에서 가끔 팥빙수를 수거해 가는데 그 전에 미리 소독약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 PD가 아주 재미난 걸 준비하셨어요. 예. 이걸 뭐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참 짜증난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 박 PD의 아재 개그만 섞이면 짜증나는 것도 재밌어져요. 네. 일단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예. 이 베스킨라빈스 글로벌 브랜드인데 그에 맞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창업자의 아들이자 상속자인 존 로빈스 이 아저씨는요.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환경 보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호. 가만히 있으면 베스킨라빈스 오너가 되는 건데 이거를 박차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골라 먹는 재미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거 싫다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미국의 공장식 가축 사육장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이 책이요 2000년에 발간이 됐어요. 제목이 육식이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아하. 요건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최소 한 달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박 PD도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한다는 거야. 아하. 저는 이런 걸 전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사육되는 닭의 90% 이상이요 질환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80% 이상은요 도살 시점에 이미 폐렴에 걸려 있대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폐렴 걸린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환이 있는 닭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최근 국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얼음이나 햄버거 등에다가 소독약을 뿌렸다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매장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 이 PD님은 원래 햄버거를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 먹는데 박 PD가 자꾸 가니까 내가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이 PD님은 구충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겠어. 저는 가끔 이렇게 소독약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기 때문에 구충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 얘네가 안 그래도 불고기 햄버거 패티가 덜 익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연달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에 휘둘리는 거를 제 나름의 용어를 하나 개발을 했어. 연타석 병살타.
아하. 어때요? 연타석 병살타 괜찮네요. 괜찮죠? 예. 이 연타석 병살타가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연타석 병살타 치면 감독이 빼죠. 그렇죠. 그냥 놔두지 않죠. 엄청 아마 게임이 끝난 뒤에 맞을 것 같긴 한데 아이 폭력은 안 되고요. 어쨌건 저는 앞으로 이 연타석 병살타 요걸 좀 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 맥도날드가 연타석 병살타를 날린 와중에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제기한 점주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이? 고발을 했다고요? 네, 한 종편과 인터뷰에서 이 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25일입니다. 이 점주를 A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A씨는요,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얼음이나 햄버거에 부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예. 그는 이어서 맥도날드 본사 차원에서 관련 대응 지침을 내리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맥도날드가 난리가 난 거죠. 본사 입장 자료를 내고서요. 관련 언론 보도 직후 내부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 차원의 관여나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면서 고소한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점주와 한국 맥도날드의 진실 게임이 시작된 거죠. 아하. 여러분은 누가 팩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니까 여론은 일단